김범진 씨 서류에서는 네. 다소 아쉬운 평가를 좀 했는데요. 네. 네, 그래도 실전에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직접 만나볼까요? 네. 김범진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기획직무지원자 김범진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타짜의 대사처럼 저는 제 모든 일에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플래너를 사용하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세워 작은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과 교과과정을 통해 경영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고 경영, 경제, 회계, 노사 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인 CSR까지 직무 능력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배우면서 전공 지식을 습득하여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아까 전공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가장 좋아했던 전공 과목은 어떤 과목이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CSR 과목입니다. CSR 과목? 네. 요즘 가장 트렌드이기도 하고 CSR이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2015년에 이제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50% 이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에 뭔가 환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익과 함께 연계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CSR 활동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네, 요즘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코피노라는 국제단체와 협약을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고 공항 직원들이 이제 선생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CSR을 배우면서 전략적인 CSR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공사의 어떤 CSR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략적입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을 도와준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략적이지 않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떤 신입사원으로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상대방의 평가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에 평가절하를 하는 어떤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 본인이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잘 보고 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도 더 추가된다면, 개선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전략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니까는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였고 좀 표현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웠던 답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 공사에서 경영기획 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 직무라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니,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네. 단어 풀이를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경영기획이 하는 업무.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영기획이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경쟁사와 대비해서 인천국제공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립하는 등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시나요? 들어봤습니까? 예산 편성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1년치 계획을 짜는 것을 예산 편성.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차이를 아세요? 매출액은 전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얻은 금액들을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설비 유지 보수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런 생필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왜 지원하게 되셨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항공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세계의 여러 공항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공항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으면 할 법한 서비스라든지 제가 경영학과를 통해서 배웠던 전공 지식들을 활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공항을 다녀서 네. 이제 적용하고 싶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했을 때 미국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슈퍼 셔틀이라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사설 기업으로 공항에서 고객들이 가고 싶은 어느 호텔이라든지 호스텔을 직접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었는데요. 새벽에도 계속 운항을 하기 때문에 새벽 비행기를 타는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편리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00시부터 05시까지 새벽 활주로 활용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화물기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객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그런 교통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범진 씨는 이제 서류에서도 그렇고요.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매력적이어서 지원을 했다. 이것은 지원 동기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다시 면접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 다른 공항들을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좋았던 것들을 적용시켜서 개선을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는 좋은데요.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공사에 내가 지원을 했다라는 느낌이 나게끔 좀 답변을 좀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자격증을 딴 시점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네. 제가 이제 막 2학년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들어야 했던 과목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이었는데 선배들에게 그 과목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투자 상담사랑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를 미리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미리 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 방향을 금융회사로 좀 생각을 하셨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냥 단순히 이 자격증을 네. 그러면 과목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찾아보다가 재무관리와 연관된 두 가지 자격증과 중급회계라든지 토익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서 얻은 자격증인데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금융회사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 자격증이 꼭 가산점이 되는 것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영 기획을 함에 있어서 재무 쪽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의 인재상 중에 어떤 인재상이 본인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도전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도전하고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꼭 하고 후회를 해도 일단 하고서 후회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도 취미로 하고 있고 디제잉이라든지 스노우보드, 웨이크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 교과 과정이나 과제 부분 같은 데서 친구들이 이 주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주제로 가자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지만 그 주제를 택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과거 질문을 분석해 보면 인재상 중 어떤 부분과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출제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특히 세 가지 인재상 도전, 혁신, 존중 중에 역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또 경영기획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자는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경영기획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변화지향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혁신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소재 선택을 조금 잘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본인이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도전에 대한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도전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도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학업에선 되게 우수한 성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네. 좀 긍정적인 측면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독서라든지 좀 이런 거 좀 하시는 편입니까? 네, 독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한다면 한 몇 권 정도 책을 읽습니까? 한 달에는 한 권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반 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권 정도 했습니다. 반 권 정도가 많이 읽는다는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지금 많이 읽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반 권이? 이제 20대들이 책을 1년에 평균 한 권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에 그거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책을 많이 읽는 게 맞나요?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업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책을 한 권이라도 읽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최근에 생각합니다. 읽었던 책은 5권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과 한국 헌법학이라는 책과 네, 군주론 그리고 경영기획 직군이라면 좀 자기개발적 어떤 역량도 매우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공 과목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 달에 반 권 정도를 읽는다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솔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거의 읽지 않고 있다, 혹은 아니면 나는 독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독서 역량, 특히 자기개발적인 역량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반면에 오늘 뭐 지원자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 역량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 검색 강화로 테러 위협 때문에 출국장이 굉장히 혼잡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제2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라든지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재 그 제도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보안 검색대를 더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둥공항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전혀 그런 절차를 가지지 않고 직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과연 최근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경영기획을 준비하는 지원자로서 기획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사전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공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인식을 받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효과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경영기획이나 경영지원이라면 이 업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분석력을 가지고 명확히 분석하고 이슈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기가 분위기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에 못 끼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질문을 먼저 던지거나 그래서 대화 속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예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 때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먼저 나서거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먼저 나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 발맞춰서 더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씨 들어오세요. 우리 지금 공사의 어떤 CSR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략적입니까?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왜 지원하게 되셨어요? 여러 공항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으면 할 법한 서비스라든지 우선은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한다면 몇 권 정도 책을 읽습니까? 한 달에는 네, 김범진 씨랑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경영 기획을 염두에 둔다면 네, 경영 기획에 관련된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네, 예, 특히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차라리 저는 직무를 좀 전환해서 도전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네, 또는 사무행정 분야로 하면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은 등급은 네. C. 네. 네, 알겠습니다. 학생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좀 C등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보자면은 약간은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도 좀 분명히 있었고요.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특히 제가 물어봤던 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하게 좀 답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큰 실수를 좀 했다거나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아까 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전략적이지 않다라고 딱 끊어서 말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거부감을 좀 가질 수도 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좀 네. 표현을 좀 더 순화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느낌이 좀 사람은 보통 좀 이성과 어떤 감성이 적절하게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약간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C등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그 모습 때문에 플러스를 드렸다가 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꼭 인천국제공항 공사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맞춤 지원이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서 C등급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범진 씨 네.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면접이랑 이제 처음 써보는 자소서였는데 역시 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 보셨군요. 네. 그럼 많이 긴장되셨겠네요. 네,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네. 혹시 범진 씨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혹은 앞전에 그 면접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되는 학년이라 네.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요즘에 막 서포터즈라든지 뭐 기자단이라든지 봉사단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런 것들이 직무 역량이랑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는 명확히 정했습니까? 지금 경영기획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정했어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말한 대외 활동 있죠? 뭐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컨설팅 회사의 뭐 인턴 활동이나 네. 경영 컨설팅 회사 아니면 기업체의 기획과 관련된 부서에서 인턴이나 현장 실습 또는 아르바이트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그래서 정부에서 무료로 시켜줘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경력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한 잡다한 것들보다 그 메인,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저도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활동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서포터즈든 홍보대사든 뭐든 하는 게 좀 좋긴 한데 좀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약간 휘둘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하다 그 안에서 그냥 별로 이렇게 주도적이지도 않고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본인 시간은 아깝고 막 이렇게 대강대강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편의점을 하나 하든 어디서 뭐 서포터즈를 하든 홍보대사를 하든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저는 좀 그걸 살리려면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좀 리더십을 갖고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써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만 간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저는 조금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미지가 약간은 그 눈이 지금 되게 잠을 못 자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눈이 되게 충혈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네. 피곤해 보인다? 약간은 어쨌든 면접이라는 것도 좀 건강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학점도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계속 뭔가를 어저께 또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약간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약간 얼굴은 막 빨갛고 눈도 뻘겋고 하다 보니까는 좀 피곤해 보인다는 어떤 인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세나 태도나 목소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데 약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기관리적인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관련돼서 좀 물어봤었는데 좀 자기개발적인 어떤 역량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너무 전공 역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폭넓은 전공을 뛰어넘어서 폭넓은 독서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도 아니고 3학년 올라간다면 좀 사실은 저는 뭐 홍보대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독서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뭔가 거짓말한 듯한 느낌이 딱 걸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군대 얘기 조금 빼면 안 될까? 네, 자소서에서도 군대 경험 나오고 이번 면접에서도 군대 경험 나왔는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면접관들은 군대 얘기 우리 미팅 가서 여자분들 똑같이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얘기할 때 너무 장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또 구체적인 상황, 태스크, 액션 이렇게 좀 더 구조화해서 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보완하면 그리고 NCS 중심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장점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범진 씨 영상에서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았을 때 그런 준비된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오늘은 너무 긴장을 하신 것도 있어서 그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외형적으로도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손을 계속 움직이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의자를 건드리고 갔는데 좀 큰 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눈빛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긴장됐다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일단 그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잘 좀 움직여서 거울을 보신 다음에 매듭을 여기 홈이 없게 드레스 셔츠와의 홈이 없게 잘 중앙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정돈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넥타이는 슬림한 걸 좀 하셨어요. 그래서 레귤러 타이, 요새는 폭이 많이 좁아져서 8에서 8.5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레귤러 타이를 좀 하시면 더 이제 클래식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슬림 타이기 때문에 뭔가 학생들이 하는 교복 타이 느낌도 나고요. 아니면 어떤 유니폼의 느낌도 나고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폭이 좀 넓은 레귤러 타이로 좀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하고요. 그리고 범진 씨처럼 약간 긴장했을 때 붉은기가 올라오는 타입들은 붉은색이 들어간 넥타이보다는 푸른 계열이 들어간 넥타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컬러 반사돼서 더 얼굴이 빨개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복장을 하실 때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범진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장황한데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세히 상황이 좀 전개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위기 파악하는 게 특기인데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 게 너무 일반적이었고 이걸 분위기 파악이 잘 된다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뭘 센스 있다고 느낌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범진 씨가 아직 준비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실하고 또 약간 우려되는 게 워커홀릭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 안 자고 성적 관리하고 공과사 구분해서 계속 일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좀 많이 준비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관경비대를 거의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경험을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직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기간을 좀 가지신다면 여유 있게 뭐 입사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